좋은 주말입니다. 날씨가 좀 차갑죠? 우리 회원님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좀 편하게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 유튜브에다가 요약해서 올려놓은 거 그거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번 주말 움직임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움직임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약간 옮겨오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또 어떻게 조각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생, 주말은 열공 모드,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탐구 생활 시작해 봅니다. 주탐생은 언제 하죠?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4시 20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정리하고 내일 시황에 대한, 내일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 없게 시작을 하고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많이 찾아주시면요, 제가 이상 없이 잘 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탐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잠깐 볼게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봐야 되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들어오고 있어요. 플러스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안도라는 것이 있는 거죠. 안도. 무슨 안도냐면,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이 빠르면은 12월 말, 올해 연말에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행인 거예요. 물론 이제 필수 인력부터 접종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접종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되는데 한국이 문제예요. 지금 300명이 넘고요. 진짜 다음 주, 다다음 주, 겨울철일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 즉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확산돼서 전문가들,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도 일일 평균 1000명이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큰일이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막판에 이것을 못 참아서 도루묵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말짱 도루묵. 여태까지 K 방역 이런 것은 진짜 잘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 우리는 확실하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K 방역에 리스크가 생겼어요. K 방역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문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역 단계는 점차적으로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네. 이 부분에서 독일 지수와 프랑스 지수, 이쪽을 잠깐 볼게요.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고점을 아직까지는 못 넘고 있어요. 그죠?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렇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봉쇄령, 유럽의 봉쇄령이 내려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통행금지까지 만들었거든요. 그 여건에서 하락했었던 주가가 급반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고점에서 고점놀이 숨고르기에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차후에 접종이 시작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그 이후의 일이니까 지금 현재의 시장적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 지수는 진짜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오히려 내려오면 내렸지. 그리고 봉쇄령이 나오면서 확
추가적으로 내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일 혜택받을 국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프랑스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서비스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의 고점도 훌쩍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뭐 경제력이나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독일 다음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유로존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현재의 주가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부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세를 꽉 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겠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거기에서도 그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고 확실합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겠지. 회원님들, 그 회사가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될까요? 녹십자? 유한양행?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모르죠. 저 그 생각지도 안 했었던 작은 제약 회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진짜 큰 규모의 그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아니면은 진짜 녹십자나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이런 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 대표도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에 좀 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안 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SK바이오팜을 안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힘들다. 누군가는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훨씬 더 크겠죠. 자, 미국 시장 잠깐 볼게요. 미국 시장이 답답해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 빠졌고요. 219포인트 빠졌고, 나스닥 지수 49포인트, 0.42% 빠졌어요. S&P 지수 0.68%, 24포인트 빠져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참, 환장하겠습니다. 그쵸? 트럼프 정부에서 그 차기 정부로 이제 이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련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깝죠. 그렇죠? 원래 보통 연임이 되거든요. 연임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몇 명이 안 돼요. 손가락에 뽑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그 안에 들어가니까 미치겠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 미국을 위해서 일했고, 그렇잖아요, 그죠? 경제에 대한 부분에 기업들의 세금도 감면시켜줘서 다우 지수를 저렇게 올려놨고 나스닥 지수를 저렇게 올려놨는데 경제에 대한 부분이 뭐 나쁘다라고 뭐 다른 쪽보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경제를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도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국민들의 생각은 틀리죠. 미국 국민들의 생각은. 그게 이제 민심이잖아요.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 이런 부분에 너무 간과한 거죠. 강한 부분을 너무 세게 나타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 작은 소견일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선거에서
졌습니다. 근데 진 게 결국은 뭐예요? 아주 큰 표차로 진 게 아니라잖아요. 결국은 작은 표차로 진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미국은요, 미국은 양당 체제예요. 그 공화당이 있고, 공화당,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있는 상황인데, 정책 정당이다라고 얘기해서 경제 정책에 의해서, 경제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양당 체계로 만들어져서, 공화당은 물가에 신경을 쓰는 쪽이고, 물가, 민주당은 실업률 이쪽에 신경 쓰는 쪽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에 성장을 드라이브 거는 쪽, 성장의 드라이브를 거는 쪽, 민주당은 경제 정책 부분에서 분배에 신경 쓰는 쪽입니다. 이제 이 성향이 분명히 들어왔죠, 그죠? 근데 미국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요, 트럼프라는 쪽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거의 반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당 만들어질 수 있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지금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분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분열되는 이 부분들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쉽게 그 출구 전략이라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직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놔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강하게 어필을 해서 나중에 뭐 분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소송에 관련된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이 돼 있으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돼 있으면 모든 분쟁에서 배제됩니다. 모든 소송이 정지됩니다. 끝난 게 아니죠. 정지된 거예요. 대통령을 놓으면 이 정지된 게 풀려서 소송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깝깝한 거죠.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한 부분. 뭐 사실 그 성추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 지수가 지금 내렸는데, 이 내린 부분을 딱 보니까 그 대출 프로그램, 페드, 즉 연준이 하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지, 이런 쪽을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페드 쪽에서는 발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연준에서는. 아니 지금 경제 정책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기 부양책도 쓰지 않고 있고, 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종료나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작용을 했고, 미국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주가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우존스가 좀 눌렸어요. 그렇지만은 다우존스가 눌렸다고 해서 많이 눌린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 있고, 요게 이제 그 박스권 대역이니까 박스권 대역 위에서 고점 누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숨고르기잖아요, 숨고르기. 그러니까 현재에 나오는 이슈나 리스크적인 요인들은 사실은 정책적 부분보다는 아마 그 정치적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경제는 달라요. 경제는 한번 정책을 잘못 쓰거나 사용된 그 상황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정치는요,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서로 협의만 하면 되거든요. 말에 의해서 바뀌고. 그러니까 정치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백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뭐 흔들렸다라고 해서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시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최근에는. 한국 시장이 조정받으면 미국 시장이 조정받았고, 한국 시장이 올라오면 미국 시장이 올라오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었던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일단 밀렸지만은 이거는 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냐. 미국의 문제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파급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결국은 그래도 미국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도 이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못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쉼표 구간에 있는 상황이겠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결과적으로는 대형 기술주의에 대한 제재들, 제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거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에 대한 제재, 그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있는 상태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로존,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전의 고점적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미국 시장이 안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뭐 이런 쪽에 의해서 훅 내린 건 여기 있지. 그죠? 자, 나스닥 지수로 볼게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안 올라온 건 아니죠. 트럼프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크게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쉬운 거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이제 대선에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상황일 테니까. 아까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놓기가 힘든 거고, 트럼프 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지만, 한국도 문제죠. 그죠?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여건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1.5단계로 벌써 격상을 시켰고, 지금 수도권 지금 뭐 2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나오는 것,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원님들,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그 백신이 나왔다,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없어지나요? 지금 현재에 있었던 사회적 현상, 사회적 변화, 이것이 원상태로 돌아갈까요? 저는 안 돌아간다라고 봐요. 그 물리적 힘이나 아니면은 아주 큰 임팩트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거든요. 그것은 전쟁이었어요, 예전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쵸? 아니면 지역적 분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쟁. 이거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을 잡은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실질적으로 전쟁에 준하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준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G1과 G2 아니면 그 이외에 경제적 해자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그동안 쥐고 있었던 미국의 이 그 강한 힘이 분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이거는 거시적으로 크게 얘기한 거고, 사람들 생활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생활 방식에서 현재의 생활 방식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요, 신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 대표. 어차피 정보화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정보화 사회. 어차피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고, 지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정보화 사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대세였었어요. 이 대세였었는데, 이 산업 체계에 대한 부분이 이전되는 그 과정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가속도를 붙인 거예요. 가속도.
가속화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 현상들, 경제 현상, 여기에 필요한 쪽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세대 간의 이 바뀌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자꾸 그 경제 요소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가속화됐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온라인, 언택트, 콘택트다, 언택트다 이런 거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그 방송이나 아니면 패널들이 나와서 뭐 콘택트주에 해야 된다, 아니면 언택트주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보화 사회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쪽이 대세인가, 어떤 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뱅크 아시나요? 카카오뱅크? 기존의 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요, 기존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카카오뱅크에서 대출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카카오뱅크는요, 지점도 없어요. 그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게 뭐 확산되어 있는 지점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은행은 뭐를 해서 먹고 사는 조직인가요? 수신을 받은 부분을 여신을 통해서,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커지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카카오뱅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기존의 툴이 바뀐 거죠. 자, 카카오에 대한 주가가 높은 것 같은가요? 내년에 카카오뱅크 상장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일반 시중은행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바뀐 거지. 걔는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 은행업이라는 것은 수십 년, 진짜 전 세계 통틀어서 수백 년 전서부터 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갑자기 온라인의 강자가 딱 들어와서 온라인 뱅킹이 만들어졌고, 온라인 뱅킹에 의해서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은행들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내더라 라고 한다면은 벌써 바뀐 거죠. 자, 그러면은요, 카카오의 주가가 지금 높은가요? 카카오는 그동안 네이버에 묻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수익 구조로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수익 구조로 만들어지지를 못했었던 이 사업 부분들이 지금 수익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요. 신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카카오가 수익 구조를 만든 게 아니라 내준 거야. 익숙하게. 사람들한테 일단은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내준 거야. 내준 부분에서 이게 익숙해지면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게 카카오톡만 봐도 그렇잖아요. 카카오톡을 그냥 내준 거야, 다. 근데 거기다가 광고를 붙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카톡 택시서부터 해가지고 별게 다 나오죠. 이제는 이 카톡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카카오뱅크, 뭐 이런 부분들이 익숙한 관계에서 스며들어서 그것을 띄어낼 수 없게끔 만들어낸 거죠.
자, 이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만들어진 이 온라인을 띄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직접 매장에 가서 사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주문 내잖아요. 그쵸? 이게 다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이 카카오가 이거 무시 못할 기업이고요. 네이버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잘 되는 부분 계속 따라하는. 예전에 그 삼성그룹의 그 기업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정보화 사이에서. 삼성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 되는 거 계속 따라했다가 1등으로 만들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키아 잘 만들고 막 따라했다가 탁 하고 1등으로 만들어내고. 왜냐면 그만큼 이제 그 캐퍼가 있고 큰 회사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이버가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카카오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회원님들 카카오에 대한 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것도 보고 지금은 이게 얼마야? 36만 5,500원인데. 이게 많이 올라왔나요? 많이 올라와서 주가가 안 갈까요? 주가가 안 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 이거 아니죠, 그죠? 결국은 카카오라는 이 회사가 현재는 주가 급등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쉼 현상의 조정이지 빠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주가는요, 조정 이후에 더 크게 올라오지 않나요? 그죠? 상승,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더 큰 상승. 이게 그 저기잖아요. 근데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카카오를 보니까 고평가돼 있다, 교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결국은 카카오라는 이 회사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고평가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제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돼 있는 부분으로 보여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이 바뀌기 시작하면 현재의 상황이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여건을 규칙과 법칙으로 만든 게 아마라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주말 열공 모드의 주탐생이잖아요. 아마라 법칙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카카오가 비싼지 싼지 그 생활에 대한 패턴을 바꿔놓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여건에서 향후에 어떤 쪽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앞에 나타날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만들어 놓고 간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익숙해져 있는 이 부분은 띄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지. 거기서 더 한 단계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라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쳐다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맞다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정보통신사회에서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바로 이거죠. 우리는 인터넷에 대한 혁명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인터넷 업종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IT 버블서부터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주가들이 빠지기 시작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보니까 그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포스코, 즉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고 있잖아요. 시가총액을 봐도 지금 1위는 삼성전자, 한국에서는 2위가 뭐 SK, 하이닉스, 3위는 물론 이제 LG화학도 있지만은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저 밑에 한국전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1, 2위였었거든.
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결국은 그만큼 바꿔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에 탄생했었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그 당시에도 고평가돼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졌지. 그 당시에 고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저평가였었잖아. 그때 사놨으면은 대박이었겠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카카오가 더 갈 것 같아요. 카카오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성장력에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적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적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꼭 카카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을 주말 동안에 우리는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현재의 그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연말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연말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연말 동안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야 회원님들이 만족을 하겠는가. 그렇죠?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연말인데. 신대표 방은요. 이 연말 동안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배당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당. 배당을 받고 배당이 내년도 3월에서 4월 이때에 들어오는데 이때에 갑자기 배당으로 2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얼마나 보너스 같아.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배당 관련돼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 거지. 찬바람이 불면 배당 생각이 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간과해. 그거 배당 받으면 뭐하니? 근데 그 배당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배당 관련돼 있는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연말에는 좀 차분하게 지내자. 차분하게. 이 연말에 뭐 따블에 따따블 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요. 뭐 좋은 거지 뭐. 따블에 따따블 나면. 근데 그렇게 만들어줄 시장은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이. 숨고르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주에 그 변화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약간 이전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 왜 이전이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 여기에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 주탐생에서 진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오후 4시 20분에 하는 이 주탐생에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이것을 또 설명드리기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시간이 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시장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뭐 그 주간 주탐생 주중 주탐생에 듣고 이제 크게 골자를 그려가는 것은 주말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생에 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카카오라는 종목을 꺼내놓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좀 더 아래 단계로 내려서 11월과 12월 달로 본다면 배당에 대한 투자 이거를 하는 게 낫고 차분하게 해가는 게 낫겠지. 현금도 적정 부분 갖고 있는 게 낫겠지. 왜? 연말 이후에 연초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 연초가 바로 1월이고 1월에 의해서는 1월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1월 효과에 더블을 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힘축적해야지. 자금 모아놔야지. 배당도 받아야지.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나 손실 난 거 빨리 복귀해야 돼. 나 수익 더 내야 돼.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된다. 완급 조절. 저는 그래서 연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십시오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종목들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종목이 올라올 때는 수익을 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팔은 거 MH 에탄올. 우리 회원님도 수익 많이 나셨죠, 그죠? 이거 안 팔았으면은 말짱 도루묵 되잖아. 세될 뻔했지, 그죠? 그쵸? 15% 이상 수익을 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이거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제 매매한 부분은 신대표가 여기에 올려놨어요. 신대표 페이지에 투자 전략에 보면 오광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광 났어요. 진짜요, 오광 났습니다. 네. 어제 파는 거. MH 에터널 15% 수익. 네. 이거 파는 겁니다. 이거. 안 팔았으면은 멀쩡 도로목 됐잖아요.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이런 부분. 이것은 트레이딩이지, 그죠? 트레이딩.
현금으로 빼놨잖아 지금 현금으로. 배당 받아야지. 배당.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은 참 이게 재미있는 종목이었었어요. 유니캐스트. 이게요. 제가 산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그랬어요. 이거 갈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거 주문을 내주셨는데 이거 갈 것 같아요. 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신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보여요? 수급 움직이는 거 안 보여요? 수급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진짜로. 그게 실력이잖아. 그게 실력이지. 수급이 움직이는 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 수급. 수급력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수급이 뭔가요? 외국인, 기관, 개인. 이게 3대 수급 주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매까지 다 봐야 되고 개인들의 신용 매매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신 대표는 첫 번째 가격 분석을 먼저 합니다. 가격. 네. 두 번째 가치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뭐죠? 네. 이건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 가치 분석은 회사의 기업 내용을 살펴보는 기본적 분석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수급 분석. 요거는 그 일반 회원님들도 다 알 거야. 그쵸? 다 차트 보고 회사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기관이 들어오는지 볼 거 아니야. 여기까진 봐야지. 4번, 5번, 6번. 우리 회원님이 전에 한번 이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 이거 보고 이거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요?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투자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죠. 네. 이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이 심리 분석입니다. 여섯 번째는 통찰력이겠지. 그쵸? 저는 신입사원서부터 주식시장에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초년병서부터 해가지고. 공채 출신이고. 시험도 진짜. 제가 이제 SK증권에도 그 입사하신, 옛날에 선경증권이었었어요, 이게. 거기도 입사했는데, 거기는요, 심리 체크까지 했어요. 이 시험을 하나 더 봐, 거기는. 네. 삼성증권은 그 면접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지. 네. 면접이 저 옆에 할아버지 한 명 계시더라고. 나이 드신 분. 인상 보나 봐. 나 참.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로. 네. 여기까지는 봐야 돼요. 이게 리스크 분석입니다. 네. 요거를 여태까지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가치, 수급 이런 거 다 알잖아. 심리 투자, 심리 분석 다 알잖아. 통찰력 그거 리스크 분석. 요게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이 시스템 트레이딩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곧 필요하게 될 겁니다. 왜 곧 필요하냐면 거래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양도세가 붙는 거지. 거래세가 없어지고 평생 무료 수수료 증권사 계좌를 튼다면 이제부터는 트레이딩이지. 안 그래요? 아직도 평생 무료 수수료 증권사 계좌가 쓰신가요? 그게 그랜저 값이야. 나중에 여기에 평생 무료 수수료 증권사 계좌를 쓰고 있다. 나는 그것도 무료 수수료 계좌가 아니라 평생 거기에 거래세만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은 빨리 가서 만드세요. 왜 돈을 안 내는데 아니 땅을 파봐. 500원이 나와 100원이 나와. 진짜 그거는 기초라는 거야.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비용이야. 비용 통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스템 트레이딩이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할 텐데 여러 번 하는 부분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통제지. 오늘 주탐생 잘 들어온 겁니다. 내가 월요일날 꼭 평생 무료 수수료 증권사 계좌를 틀래. 이것만 해도 차 한 대 값 버는 겁니다. 신 대표한테 커피 한 잔 사줘야 돼. 진짜로. 어디 가면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데 평생 무료 수수료 증권사 계좌 트는 곳 치면은요. 주글주글하게 나와. 그 중에서 제일 편한데, 제일 이름 있는데, 그리고 제일 알고 있는데 트시면 됩니다. 우리 방 회원님들은 다 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용 통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 가는데요. 이거를 봐보세요. 이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요, 얘가 시간 외에서 시간 외에 우리는 시간 외에 매매도 합니다. 시간 외 매매. 신대표는 시간 외 매매도 한다. 시간 외 매매에서 이 유니캐스트가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상한가 가격이 얼마냐면 11,750원이야. 그래서 문자를 냈지. 매매는 문자로 들어가니까. 회원님들 지금 유니캐스트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입니다. 시간 외에서 상한가니까 시간 외에 11,750원에 반파세요. 반파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또 있었어요. 지금은 요 자료에 대한 부분이 안 올라왔을 텐데, 이게 신대표 페이지거든요. 와운의 신대표 페이지에 이 종목 수익 자랑을 눌러보면 여기 있어요. 퇴근길에 긴박하게 갓길에 주차 매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간 외 거래 짜릿했어요. 이런 거 있지요, 그죠? 이거를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면. 예. 이게 그 시간 외 단일가에서 매도 주문 깜짝 놀라서 갓길에 주차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15.5% 수익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대한광통신이요, 대한광통신. 예. 이게 우린 경험이 있거든. 예. 경험이 있거든. 10월 22일 날 했으니까.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시간에 매도 주문을 했는데 11,750원에 파셨더라고요. 안 갈 것 같죠? 시간에도 상한가 들어가는데 왜 안 가냐고. 안 그래요? 이게 엊그제. 시간 외에 상한가, 여기. 얼마까지 갔어요?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현재가를 보여드릴까요? 봐보세요. 11,750원까지 갔지. 11,750원에 팔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 팔았지! 유니캐스트. 11,750원에 팔았지. 금요일날 판 거, 금요일날. 유니캐스트. 11.37% 수익 확정. 기가 막히죠. 그래서, 광 2개. 금요일날, 광 2개.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산지는 얼마 안 돼요. 어버브 반도체. 이거 어버브 반도체는 많이 매매를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한 종목이고, 지금 팔았지만은요, 다시 살 종목이에요. 어버브 반도체는. 다시 살 종목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사면 수익 줘요. 그래서 어제 팔은 거고, 사면 수익 줘요. 팔면 되고, 사면 수익 줘요. 팔면 되고, 사면 수익 줘요. 팔면 되고. 몇 번을 매매할 수 있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계속 매매할 수 있어요.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의 목표가는 11,500원입니다. 목표. 우리가 해놓은 거. 얼마에 팔았냐면 11,300원? 매도. 완료. 목표가잖아. 그 가격에 꼭 목표가에 다 와야지 뭐 다 파나? 와야 파나? 자, 봐보세요. 11,350원. 11,300원. 팔았죠, 그죠? 주문 내고 더 올라갔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챙겨내면 되는 거. 그래서 광 3개 모았습니다. 광 3개. 네. 그렇잖아요. 광 3개 모았잖아. 광 3개. 자, CJ 대한통운. 이거는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CJ 대한통운 안 팔아도 뭐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갈 것 같았어요. 근데 16만 9,500원에 팔았습니다. 17만 1,000원까지 움직인 거고, 제가 매도한 가격이 16만 9,500원이에요. 똑같아요. 그 차트를 보면 여기잖아. 더 가겠죠, 그죠? 이거 안 가겠어요? 이거? 원래 이 CJ 대한통운의 목표가는 18만 원이에요. 18만 원. 18만 원을 목표가로 해서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판 거예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그냥 현금을 모아놓고 싶더라고. 왜 현금을 모아놓고 싶어요? 이거 봐야지, 이거 주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일자별로 꽤 올라왔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혼재돼 있잖아, 지금 여기. 여기서는 강하게 올라온 거고, 그죠? 혼재돼 있잖아. 혼재돼 있는 부분이 며칠 더 있다가 다음에 올라오면 되거든요. 자, 봐보세요.
오히려 코스닥 쪽이 혼재돼 있었던 부분이잖아 여기, 그쵸? 여기는 강하게 올라왔고 여기 봐보세요. 혼재돼 있었던 부분이지. 혼재돼 있었던 부분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 코스닥은 지금 870포인트예요. 제가 867포인트. 867포인트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전환 포인트야, 전환. 전환 포인트. 이 전환 포인트가 나오면은 양봉으로 그려지거든, 양봉. 그럼 코스닥이 더 낫다고. 코스닥이 난 그런 상황에서 구집이. 그러면 자금의 효율적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차피 자금을 모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 남주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3.99% 뿐이 안 됐어요. 이렇게. 요까지 오전에 확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투자 전략을 보면은 신대표 장중, 그때가 장중 공방이었었거든요. 어제 장중 공개 방송에 오전 방송 녹화돼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녹화된 지난 방송 보기에서 그거 보면은 어떻게 팔았구나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까지 확정을 한 거였었어요. 이렇게 유니캐스트, MH 에탄올, CJ 대한통운. 근데 장 후반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후장에 오광나라고 또 동방에 올라와 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 동방이. 이 15% 확정했잖아. 동방 한번 볼까요? 딱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이게 목표가가 2,300원이거든요. 목표가가 2,300원이에요. 여기 신대표가 이제 이 목표가를 주니까 목표가가 2,300원인데 2,300원에 오는겨. 제가 주문을 넣는데 주문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장중 공개 방송이니까 제가 주문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표님 문자가 안 왔어요. 팔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팔고 있어? 그랬더니 문자가 안 왔어요. 이러는겨. 그때의 가격이 2,330원이요. 무조건 2,300원에 팔어 내가 다시 보내드릴게. 그래서 2,300원에 문자를 또 보냈지. 그때의 가격이 2,320원이요. 더 올라갔어요. 안 팔면 이상한 거지, 그죠? 잘 팔았습니다. 2,335원까지. 그때의 그 긴박감이 장중 공개 방송으로 진행됐으니까 녹화가 돼 있어요. 시간 나 있을 때 장중 공개 방송에 오후 쪽 시간대 여기에 녹화되어 있는 공개 방송 항상 해놓으니까 녹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때의 긴박감, 그때의 매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걸 매도를 했는데 더 갈 것 같네, 그죠? 아직 여기 남아 있네, 그죠? 우리는 동방도 여러 번 매매했습니다. 매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광 났어요.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종목에 우리 회원님들이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지. 하나라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면 광박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광 났어요. 광박당하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일반 회원님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라도 갖고 있었겠죠. 지금 여기에서 봐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버버 반도체. 감사합니다. 위에도 MH 에탄올, 어버버 반도체 감사합니다. 지금 게시에 글 써 있잖아요. 자, 광박 안 당한겨. 광 2개 잡은겨. 광 5개 잡아야지. 신대표방은 이렇게 운영이 돼요. 재밌습니다.